선생님이 이 곡을 쓰시고 난 다음에 소프라노 홍수인 선생님한테 의뢰해서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으로 몇 번 나갔습니다. 그걸로 끝 세상에서 잊혀졌습니다. 이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어떤 사람이 4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신기복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방송에서 그 얘기를 듣고 방송 물어보고 어디 계신 분인지 찾아보고 악보를 구하려고 물어서 동도공업고등학교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제가 통기타 치는 폭성 가수인데 이 악보를 좀 달라. 그렇게 해서 이 폭성으로 발표가 됐던 거죠. 얼굴의 발생지 생물 선생님, 신기복 선생님, 그리고 신기복 선생님은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가장 원로 작곡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이 올해 4월에 작곡집 출판 기념 음악회를 했었는데 그때 음악 감독을 총 맡았던 분이 방금 연주하셨던 우리 임청환 교수님이십니다. 이 통기타 가수 윤영선 씨가 얼굴을 불러서 우리한테 세상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분은 1952년생, 본명 윤금옥. 여기 혹시 낯익은 얼굴 아니세요? 이수만. 이분하고 같이 처음에 데뷔 앨범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현선 씨는 딱 요 한 곡 얼굴만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노래는 뭘 부르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기에 얼굴에 얽혀있는 기가 막힌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윤현선 씨가 자랄 때 해화동에 자기네 동네에 친하게 지내던 오빠가 있었어요. 이 오빠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열렬한 구애를 하다가 2년 만에 결혼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인사를 시키죠. 이 오빠는 모 대학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 부모님이 우리 집에 어떻게 이렇게 연예인인 사람이 전문용어로 DDR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깐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들어오냐. 그렇게 난리를 쳐서 이 남자가 선을 봐서 장가를 가버립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윤현선 씨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대 앞에 라이브 카페 제목이 얼굴이에요. 그 얼굴에 라이브 카페를 하면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독신으로 삽니다. 헤어지고 난 지 27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데뷔 기념 콘서트를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동료들하고 준비를 해요. 그랬는데 헤어진 그 남자는 인천에 가서 내과의원을 개업해서 병원을 하고 계셨고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사별인지 이혼인지 모르겠으나 혼자 살고 있었고요. 이 자녀들이 우리 아빠의 첫사랑의 애인이 이 노래 부르는 가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기사를 봅니다. 그래서 티켓을 사가지고 아버지 등을 떠밀어서 이 콘서트를 가게 돼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났습니다. 두 분이 다시 만나고 나서 열애 끝에 2003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실화입니다. 민성삼 내과의원 하셨던 분하고 윤현선 씨 1952년생이니까 지금 연세도 꽤 되셨죠. 실화. 이 곡을 처음 만든 신봉석 씨, 그 생물 선생님, 이분이 그 당시에 이 글을 쓸 때 그 당시에 사귀고 있었던 첫사랑의 여인하고 헤어지고 굉장히 괴로운 마음에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헤어져 있었는데 이 노래가 히트하고 난 다음에 두 분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을 했고요. 자료에 보면 김말순 그 덕수중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던 그분이 이 얼굴 노랫말의 실제 주인공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노래는 이런 노래다. 얼굴 노래비이고요. 해설이 있는 가곡음악회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밖에 비가 되게 많이 오고요. 아이고 바쁜데 어떻게 이러고 오셨어요 그래? 아이고 죄송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그 외지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첫 번째 음악회를 할 때 제가 이런 인사를 드렸죠.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재작년에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아주 자주 가던 정든 그런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의 주인 어르신께서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고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반갑다는 뜻으로 아이고 바쁜데 이래 말라 왔어요. 반어법이요. 그 다음날 다른 손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날 가게 되었는데 그때 뛰어나오면서 그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이 삼촌분들 아니면 이 말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왜 말라 이래 자꾸 자주 와요. 이게 삼촌분들의 아주 독특한 반어법에 함축된 거에 인정을 소북소북 담은 정말 인정 많은. 제가 지난번에 이 음악회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반응들을 보이시고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 날 낮에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고향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고 오늘도 서울서 또 우리 친구들이 또 내려왔네요. 그 다음 날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전화를 받는데 왜 전화한지 알잖아요. 전화 별이 따르륵 가니까 네 어제 저하고 고생했는데 아니 일부러 이래 전화 안 해도 되는데 그때 전화하니까 반갑다 고맙다 이러면서 전화 대뜸 받는 말 회사 나는 네가 어제 와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감사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제 네가 와서 참 좋더라. 그랬더니 우리 친구는 정말 인정스럽습니다. 제가 이 통화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가지고요. 아니 우리 친구가 뭐를 하는데 당연히 가야지 뭘 그렇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와줘서 감사하다고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나. 근데 너무너무 그냥 뭐 당연한 건데 그 따뜻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야 인민아야 그럼 네가 뭐를 한다는데 그럼 내가 안 가나? 안 가나? 아버지 고봉에 밥 담은 것처럼 인정을 담아가지고요. 그 친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혹시 자기 얘기한다고 뭐라 그럴지 모르겠다. 해설 이능가곡으로 겨울 두 번째 이야기. 이 음악회는 정말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우리나라 최고의 한국 가곡 전문 해설가. 근데 중요한 건 아무도 저한테 그렇다고 얘기 안 해요. 저 혼자 그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곡에 얽혀있는 이야기들을 재밌게 풀어내는 해설하시는 분이 한예종의 교수님 한 분하고 또 한 분하고 이제 제가 아는 분 두 분이에요. 전국에는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그냥 최고예요. 어쨌거나 특별한 형식 음악회를 하면 다 가서 좋은 연주를 듣습니다. 감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곡을 물방보기 반, 해설 반, 연주 반 반반의 설명과 연주를 듣고 또 다 함께 부르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총 6회 시리즈인데 전부 다른 곡들이에요. 지난번에도 달랐고 다음번에도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에서 이 행사를 직접 주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전국 최초로 이런 음악회를 주관해 주신 우리 삼척시의 고마우신 분들께 제가 감사 인사를 잠깐 드립니다. 우리 삼척시의회 문화예술비대사를 하시는 시의회 정병순 시의장님 먼 길 포구를 뚫고 서울에서 방금 지금 도착하셨더라고요. 못 오신다고 했는데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우리 옆자리에 최종근 삼척시 부시장님. 인사시키지 말라고 진짜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지역의 선배님이시죠.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이 음악회라는 큰 도움을 주신 삼천문화원 최선도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삼척 시민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보겠지만 그때는 요 스탠드 마이크 세우는 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아마 호응이 좋고 해놓으니까 삼척시에서 이런 것도 좀 폼나게 준비도 해주셔서 제가 손이 자유롭습니다. 일단은 삼척 시민분들은 문화예술의 수준도 높지만 굉장히 관람 매너가 좋으세요. 전국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쳐도 그냥 안 치고 이 공연장이 떠나가도록 치십니다. 함성과 함께 큰 소리를 엮어서 치십니다. 그것도 고마하라고 말릴 때까지 계속 치십니다. 대단해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진 촬영, 영상 촬영 어느 음악회 가도 그런 거 안 됩니다. 뭐 금지합니다. 휴대폰 진동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찍어주시고요. 특히 전문 연주자분들은 또 그렇지만 저는 초상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 놓고 찍으셔도 됩니다. 다만 휴대폰이나 또 사진 찍거나 이런 거 할 때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한테 배려하는 마음만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음악회는 크게 세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성악가의 연주를 들어보는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 함께 불러보는 시간이죠. 거기에 특별한 것, 다른 장르의 곡 맛보기 두 곡이 있는데 지난달에는 오페라곡 두 곡 했습니다. 오페라 아리아 하나, 이중창 하나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따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임청아 교수님은 제가 만난 분 중에 정말 많이 알고 지낸 성악가분 중에 노래를 제일 잘하세요. 노래 정말 잘하시는데 가요곡 하나 불러달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본인의 애창곡 본인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빛 엽서. 이따가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하시는 분의 보라빛 엽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바리톤의 목소리로 마이웨이를 부르겠습니다. 연주자를 소개합니다. 연주 순서대로 우리 임청아 교수님 제가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교류하고 지내왔던 분들을 우리 고향 분들한테 꼭 이런 분의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었던 그 소망으로 지금 이런 음악회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정말 노래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통 이렇게 독창회들을 다 전문 성악가들 합니다. 이분 27번 하셨어요. 카네기 월주청 독창회고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무대 프로필에서 뺐습니다만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무대 연주를 한 게 2,000회가 넘는답니다. 오늘 여기 2,001번째 작지만 제일 큰 무대. 성악하시는 분으로 현대 인물사에도 등재되어 있고 대한민국 명인 음반을 16집을 냈더라고요. 우리 성악계에는 거물 중에 거물. 보랏빛 엽서 할 때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음악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 좀 좋아하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노래를 들었는데 저를 울렸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르네 플레밍이라는 한 사람이고요. 이 르네 플레밍의 연주를 실황을 보러 갔다가 제가 울컥해서 감동해서 울었던 분이고 또 한 분이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하세요. 대단한 잘생긴 세계적인 바리톤 박경종 교수님. 이분 천재 피아니스트 우리 삼척중앙시장 세시민 약국집 아들. 정말 재능이 있는 젊은 영재. 이 사람은 정나진 건너풀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남파의 사람, 탈대로 우리 다 아는 노래. 탈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대 마소. 타다가 다시 타서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느니라. 반 타고 꺼질 땐 애제 타지 말으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남으로 있으시오. 탈진된 제 그것조차 마저 탐이 오르니다. 이 글이 실렸던 노산 이은상 선생이 쓴
도산 시조집 여기에 원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도산 시조집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야 있는 원본 훼손된다고 안 보여주고 열람만 비슷한 사이즈로 열람만 해주던 거를 제가 이 가곡 공부를 하다가 원본을 1932년 원판을 구했고 나중에 그걸 성책시에 기증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희귀한 자료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노랫말이 여기 적혀 있고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은 이 얘기를 여기에 있는 그대로 옮겨 보면 어느 친구와 이게 여기 있는 옛날 맞춤법 그대로요. 몇 시간을 보낸 끝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 그 친구의 말은 사랑은 타는 것이라고 하고 그러나 나는 끝까지 다 못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탄식하였다. 태초부터 사랑을 가지었으나 인류가 사랑같이 귀한 것이 없으련마는 신과 의와 열이 불변하는 사람을 찾을 길 없는 이 땅 위에선 사랑을 말하는 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 지나는 길에 내 두어 장 노래를 불러 무상한 사람들을 권하여 볼까. 1931년 금음날 제1 금음날 이게 이제 원문 가사이고요. 이게 이제 현대어로 일부 고친 노랫말입니다. 자, 이 그리운 금강산 이건 대한민국 애창가곡의 일본입니다.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 그리운 금강산은 1961년에 6.25 전쟁이 11년 지난 때에 KBS에서 작곡을 의뢰해서 한상혁 선생님이 글을 쓰고 최영섭 곡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또 11년 뒤에 남북 적시자 회담을 하면서 알려졌고 이산가족 찾기 캠페인 그래서 계속 방송에 나와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게 다 아는. 그런데 문제는 어려워. 듣기는 잘 듣고 부르는데 따라 부르기는 어렵다는 생각. 그래도 다 아는 곡. 이 곡은요. 한상혁 시 최영섭 곡의 칸타타 아름다운 내 강산이라고 하는 전체 11곡 중에 4번째 들어있는 곡입니다. 서시와 간주시를 빼고 난 다음에 산과 강과 바다를 주제로 한 각각의 3곡씩의 곡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4번째 곡. 다른 거는 우리가 어떤 곡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이 곡을 오늘 연주로 들으시면서 이왕이면 이 노래도 같이 이 내용을 알고 들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누구의 주제런가 맑고 고운 산. 이게 원문에는 누가 주재하여 누가 관장하여 이 어마어마한 우람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었는가라는 뜻이었답니다. 그런데 악보를 출판하던 출판사에 오타가 나가지고 아이가 어이로 바뀌었어요. 어이로 바뀌었는데 한성쌤하고 최영석 선생님이 상의를 한 끝에 그래도 이게 크게 뜻을 훼손하는 건 아니니까 이미 악보는 전국에 나가 있고 그래서 수습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라는 말씀을 최영석 선생님이 한테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만나는 자리에. 이 작곡가 최영섭 선생님은 지금 이제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원로 작곡가 분 중에 한 분이신데 특별히 우리 삼척에는 그 이승휴 사업 관련해서 그게 작곡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님의 향기라는 이승휴 그 사업 문화 사업 관련한 곡을 일부러 또 특별히 작곡해 주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원문의 가사는 비로 봉 그 봉우리 짓밟힌 자리 우리 다 맺힌 원한 풀일 때까지 더럽힌 지 곁에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느 날 요게 가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남북 적시자 회담하고 이렇게 남북 화해 무드 가던 그때에 북에서 이렇게 뭐 이의를 제기했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 글을 쓰신 한상혁 선생님 본인이 작사가가 이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에피소드 국립극장에서 초연을 했고요. 이 곡이 처음부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었겠죠. 그래서 MBC 가곡의 밤을 하는데 성악가 분들한테 자기 이제 즐겨하는 곡들을 신청을 받았더니 유독히 이 곡을 신청을 많이 해서 누구한테 주지를 못해갖고 같이 합창시켰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아까 원문 가사 있지 않습니까? 짓밟힌 자리, 맺힌 원한 뭐 이런 등등의 원문 가사를 1985년에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당시 이화여대 음대 학장이었던 소프라노 이규도 교수님이 예술가들은 그 원래에 대한 원문에 대한 약간의 고집스러운 또 그런 예술성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서 짓밟힌 자리 우리 다 맺힌 원한 원곡으로 불렀대요. 그리고는 겁이 나가지고 앞에 관광 못 다니고 호텔방에 숨어서 지냈다는 에피소드가 이 글과 관련된 이야기들에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 우리 기억하시죠? 플라시도 도밍고 나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또렷한 우리말로 이 노래 부르던 그때도 이게 원곡 가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북에서는 딱 두 곡이 금지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하고 그리운 금강산이 금지곡으로 되어 있어요. 록들국화라고 하는 여기에 이 최성원 씨라고 하는 최영섭 작곡가님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한상욱 선생이 자기가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주로 이제 노래 부르는 1절과 2절까지만 부르잖아요. 자기는 3절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게 3절을 사람들이 3절을 잘 안 부른다고 해서 되게 안타까워한다는 그 에피소드가 적혀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봤습니다. 기괴한 만물상과 뭐 이렇게 이제 나가겠죠. 그리운 금강산의 이게 노래비인데요. 여러분 노래비 보면 대부분이 왜 돌에다가 노랫말 글 적어 놓잖아요. 이 바위가 얼마나 큽니까? 악보를 여기다가 옮겨 적어놨어요. 최영섭 작곡가님의 고향이 인천이십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그 고향인 인천의 우리 여기 같은 문화예술회관 앞에 이 노래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임청화 교수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가곡의 명곡 중의 명곡인 홍남파의 사랑과 그리운 금강산을 들어보시도록 할 건데요. 제가 6회 시리즈의 곡을 정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오늘은 김소월 이야기, 박목월 이야기, 변훈 선생 이야기로 이렇게 쭉 이어가고 지난번에는 이은상 선생님 얘기를 했고 그리고 쭉 제 나름대로 주제가 있는데 이 그리운 금강산은 원래는 다다음번의 주제 속에 들어가는 곡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임청화 교수님 같은 이 소리로 불러내시는 분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청화 교수님을 모셔서 특별히 이 노래를 듣기 위해서 따로 편성을 여기다 했다는 말씀을 따로 드리고 제가 아까 박수 치는 요령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최고의 성악가 소프라노 임청화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잘하시죠? 네, 정말 노래 잘하십니다. 이제 김소월 이야기 재미있는. 김소월은 1902년 태어나서 3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32살. 우리나라 최고의 문인이었죠. 이분은 평안북도 구성분이신데 우리나라 노랫말에 가장 많이 쓰였던 분이 김소월 씨예요. 주로 보면 김소월, 방곡월, 이은상 뭐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이 김소월 씨가 우리 가곡에만 노랫말로 가장 많이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이것도 소월시였어? 이것도 소월시였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낙엽이 우수수. 정미조 씨의 개혁을 여러분 아시죠? 네. 4월과 5월 희잠의 실버들이 희잠의 인순이 나왔던 그 초기 명곡이었었죠. 이은하 최진희 노래 나는 세상 모르고 사랑 이것도 소월시더라고요. 이제 이 노래 우리 다 아시는 노래인데 이 부모라는 노래에 소월시에 이 작곡하신 서영은 씨라는 분이 1세대 코미디언 서영춘 씨의 친형, 한 살 위 친형. 이 노래를 처음 취입하셨던 분이 유주영 씨라는 분인데 되게 잘생겼잖아요. 한국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 영화 배우 겸 가수. 이분이 윤복희 씨, 가수 윤복희 씨의 첫 번째 남편입니다. 그런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가요는 가곡과 다르지 않다. 가곡 또한 가요와 다르지 않다. 선생님 E 플랫 멜로디 해주시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잠깐만요. 같이 불러볼까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아우 잘해.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좋아요. 살리고 옛 이야기 들어라. 너무 잘하십니다. 기나긴 겨울밤에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이 이야기를 옛 이야기를 듣는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김소월 씨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늘 엄마야 누나야 엄마하고 겨울밤에 얘기 나누고 김소월이 태어나서 2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일본군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실성해버립니다. 지나고 나면 아버지가 불쌍하고 안쓰럽고 뭐 안타깝고 하겠지만 어린 소월의 눈에는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존재도 아니었고 이상한 행동이 원망스럽게 짝이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없습니다. 소월 씨. 이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우리 동요잖아요. 열어 주실래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뒷문 밖에는
장르라고 하는 벽을 너무나 긋고 삽니다. 그런데 가요는 가곡과 다르지 않고 가곡 또한 가요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2분의 2박자의 빠른 템포의 리듬을 싣는 걸 트롯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둥따다 둥따 엄마 멜로디 둥따다 엄마야 누나야 한번 살자 그래는 반짝이는 그 모래빛 힘 밖에 갈게 노래 엄마야 누나야 한번 살자 가곡은 어렵다. 안 어렵습니다. 가곡은 가요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요 또한 가곡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요라고 하는 것의 앞에는 항상 이런 글자가 붙어요. 대중가요. 이게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쉬운 창법이라는 뜻이죠. 가곡이라는 말 앞에는 이런 글자가 붙습니다. 예술가곡이요. 그 곡의 선율의 예술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을 대중가요의 대중을 떼어내고 예술가곡의 가곡을 떼어내서 붙인 말 우리는 이것을 대중가곡이라 합니다. 아름다운 노랫말 시어에 아름다운 선율을 붙인 것을 우리끼리 편안한 창법으로 부르는 것을 대중가곡이라고 하고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중가곡이라는 용어는 되게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고 가곡을 대중화하자는 운동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전부 산발적으로 그래서 다 그냥 이러자는 얘기 이외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대중가곡의 그 전국에 앞으로 불길이 일어날 건데요. 그 시발점이 그 첫 번째가 바로 삼척문화예술회관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죠. MBC 대하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기억하시죠? 이 글을 쓰셨던 분이 이게 무려 8년 동안 연재가 됐던 건데 방영이 됐던 건데 이 글을 쓰셨던 각본을 쓰신 분이 신봉승 씨라는 분이 있고 강릉 초당 사람이에요. 투박한 우리 강원도 말씨로 제가 강의도 여러 번 들었고 같이 이제 말씀도 여러 번 나누었는데 이분 얘기하려고 그러면 정말 얘기가 많아요. 한 사람이 머릿속에 그분을 만나면서 한 사람이 머릿속에 얼마만큼의 무궁무진한 지식이 들어갈 수 있는가 제가 정말 궁금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분 그리고 유홍준 교수 정말 무궁무진해요. 이분이 자기 얘기가 가요를 하나 쓴 게 있대요. 가사를 우리 다 아는 노래예요. 어떤 걸까요? 모정의 세월. 이게 원래 나훈아 씨가 그 취입해서 발표한 건데 시원찮았습니다. 반응이. 근데 그 1년 뒤에 조금 리듬을 바꿔가지고 한세일치라는 분이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거 동지서 이게 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 아까 우리 시간 많이 같이 불러봤으니까 그분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막걸리 한 대 받아놓고 집에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가요는 가곡과 다르지 않다. 가곡 또한 가요와 다르지 않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 아시죠? 이게 한성석 작곡 김소월 씨의 개여울이라고 하는 가곡입니다. 이 가곡이 화가 가수였던 정미조 씨가 가곡으로 나와서 잊혀지고 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게 정미조 씨가 불러서 히트한 건데 이거 보리밭 둥당당당당 가수 문정선 씨가 무려 이 곡 나온 지 20년 뒤에 가요로 불려서 히트를 했죠. 특히 이거 하는 데는 조영남 씨 역할이 컸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소개했죠. 삼척이 낳은 산장의 여인 주인공 삼척이 낳은 가수 권혜경 호반의 벤치 이분이 영화 동신추의 주제가로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이 지고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얼굴.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박목을 선생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물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박목월 선생은 참 많은 사연들을 낳았습니다. 박목월 선생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이별의 노래.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말리 뭐 등등등. 이 이별의 노래를 들어보기 전에 우리 아까 이제 이런 노래를 같이도 불러보고 했는데 우리 삼촌분들이 사실은 되게 수줍음을 많이 타고 어디 가서 나서서 먼저 하고 열정다 그랬죠. 이렇게 좀 나서서 뭘 하게 그러는데 혹시 이거 우리 다 아는 노래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혹시 이 곡을 한 소절 혹시 아까 다 같이 불렀으니까 혹시 한 소절 해주실 분? 오. 와, 이렇게 이절도 아세요? 이절도 아세요? 예. 같이 합시다. 아니 오르신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빰빰빰빰. 그런도 안 타시고요. 와, 이 소리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지금 이거 삼척시에서 공식 촬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공식 촬영한 게 전국의 유튜브에 방송 나가는 것도 아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이별의 노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박목월 선생이 대학에 재학하면서 어떤 여학생하고 눈이 맞아갖고 제주도로 애정행각을 갔다. 그 애정행각하던 제주도에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설득하고 이 아이가 떠나게 되었다. 그 떠나게 된 날 밤 그 슬픔을 이 글로 표현을 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떠나던 구둣가에 친구들이 목월 선생의 친구들이 와서 그 이별하는 장면을 보고 저 푸른 물결 맺히는 거센 바다로 떠나는 배가 탄생이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회자되고 있는 이 내용들 이거를 본인이 쓰신 구름의 달가듯이라고 하는 박목월 선생이 본인이 쓰신 자전적 에세이에 이 노랫말을 쓰게 된 사연을 밝혀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 조금 전에 세상에 회자되고 있는 이 형이 전혀 근거 없이 만들어진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하산 청로라고 하는 박목월 평전 시선집의 요 페이지 속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창작과 상상을 더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처럼 퍼졌던 겁니다. 이 구름의 달가시라고 하는 이 책의 그 원전에 자기가 이별의 노래를 쓰게 된 이 가사를 적어놓고 쓰게 된 사연을 적어놓습니다. 하늘빛 갑사 치마의 여인. 대구에서 학교를 마치고 6.25 있던 그 직전 고무렵에 대구 금융조합이라는 데를 근무를 하셨어요.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고 3년간 어떤 분과 만났었답니다. 그분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그 만나던 이야기에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느낌과 소감, 그리고 마지막 임종하던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왔던 그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놓고, 세상에서 널리 불리는 이별의 노래가 그 상대가 누구냐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뭐 그렇다 하면서 이 얘기를 적어요. 자기 평생에 가장 소중한 이름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해프고 가부스러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일은 마치 수천 년 전 일 같기도 하고 바로 어제의 일 같기도 하다. 이러한 추억은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책에다 적어놓습니다. 마지막에 나는 하얗게 죄가 되어 사가 내리게 되었으며 사실 나의 슬픔은 이별이 끝난 뒤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적습니다. 이 병으로 돌아가신 이분. 근데 이게 그 노랫말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동심초하고 꿈 말씀을 드릴 때 이게 한시를 번역한 것이었잖아요.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이 지고 풍화월일장로 가기유묘묘 안입을 맺을 결 동심인 사람 마음은 맺지도 못하면서 공결동심초 왜 쓸데없이 풀잎만 맺으려 하는 한시를 우리말로 번역해놓은 노랫말이었죠.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 가곡들을 이 가곡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가곡들을 멋진 한시로 번역해놓은 분이 또 계세요. 정말 재능이 높으신 분인데 이 한시를 읽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노래의 1절과 2절 가사 뒤에 3절 가사가 있는데 3절이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입니다. 정말 멋지잖아요. 이 한시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산촌 적설 모일야 촛불을 밝혀두고 등촉광희 독 홀로 독자 눈물 누자 장말 인자 눈물이 장말을 이룰 만큼 홀로 울리라. 그래놓고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오호 너 이 갈거 너도 가고 나여 또여 나도 또한 돌아갈 길 가야지. 와 한시로도 이렇게 보는 게 해놓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떠나가는 데는 잠시 후에 연주를 이별의 노래와 떠나가는 데의 연주를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매너를 보시면서 아마 타 지역에서 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정말 훌륭하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이별의 노래를 우리 전문 성악가님과 함께 우리 일반 삼척 시민이었는데도 거의 버금가는 실력에 버금가는 실력에 한 곡을 한 곡을 두 번 들은 진기록입니다. 아주 호강하는 날입니다. 방금 들으신 떠나가는 배, 이거는 그 옛날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배로 그 사람들이 헤어지고 떠나가고 하는 그 슬픈 장면을 제주의 피난 같은 변훈이라는 그 작곡가 선생님이 같은 학교의 동료 교사인 국어 선생님한테 양종선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서 만든 곡이라고, 이별의 하늘 실은 곡이라고 하지요. 이 이제 명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명태를 우리 젊은 반주자님이 악보를 받고 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더라고요.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곡인데다가 또 리듬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에는 아주 향수에 젖어 있는 그런 곡입니다. 시인 양명문 선생과 작곡가 변호 선생은 6.25 전쟁 시에 국군 정부대에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피난 시절에 시인 양명문 선생이 우리나라 최초의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 대구에 있었습니다. 녹창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그 많은 예술하신 분들이 많이 만나고 교류하던 장소였는데 거기에서 이 글을 쓰셨다고 하죠. 그리고 부대에서 만난 이분한테 곡을 줘서 연주를 했는데 1951년도에 방금 들으셨던 떠나가는 배와 함께 전쟁 중에 부산에서 가곡의 밤 때 이게 두 곡이 다 초연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노래냐, 이 명태에 대해서. 이분이 모대학 정치외교학과를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음악 공부를 쭉 하면서 작곡가의 길을 가고 싶었는데 이 당시의 반응을 보고 그동안에서 나쁜 악보 다 찢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교관 시험을 쳐서 전문 직업 외교관으로 평생을 사시게 돼요. 32년을 근무하셨는데 이 변호 선생에 대한 말씀은 요 연주를 듣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시인의 술안주가 되어버린 명태 일생을 아주 서민적이고 해학적으로 노래를 한 그런, 이 곡을 만드신 두 분 외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얼마 전에 작곡하신 바리톤 오현명 선생님입니다. 우리 박경정 교수님 성악 공부하던 시절에 다 교수님 1세대 교수님이었는데 이 곡은 감히 오현명 말고는 아무도 부르기를 꺼려했던, 아니 이거는 오현명 곡이기 때문에 다른 분은 부를 수가 없었다고 한 에피소드가 남을 정도예요. 명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 우리 박경정 교수님을 모시고 참 신기한 노래 명태를 감상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변호 선생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경정 교수님 박수 모시겠습니다.
분 따님 오셨어요. 와우, 열렬한 환호와 이게 이제 음악 전문하시는 음악 평론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도 이 리듬이 되게 생소하잖아요. 우리가 듣기도 생소한데 가곡 초창기 시절에는 얼마나 더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 혹평을 하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이게 마치 러시아 음악의 무소르그니의 그 선율을 닮았다라고도 뭐 비평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전통 민요에서 가라를 따온 것이라고 음악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 변훈 선생이 혹평을 받고 난 다음에 작곡가의 길을 포기하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외교관 시험을 쳐서 전문 직업 외교관으로 평생을 살게 됐고 3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포르투갈 대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자기의 본업을 다 끝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북 분이세요. 미국의 가족들과 함께 정착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살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적어놓은 이분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 끓어오르는 고국에 대한 정서, 향수 그리고 내 고향 고국의 리듬, 가락, 평생을 하지 못했던 그 작곡에 대한 열망 이렇게 끌어올라서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상의를 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머지 작곡에 아주 열정적인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훌륭한 분들의 뭐 비교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작은 그릇이고 부족한 재능이지만 이 말씀에는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40년 본업을 다 마치고 고향에 내려와서 이 고향 풍광에 대한 이 아름다운 서정을 그려낼 글과 곡, 이 음악에 대한 끓어오르는 열정, 열망 이거는 거의 이분의 글에서 너무너무 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요게 그 노르웨이 저쪽 끄트머리에 있는 여기 보면 영국 있고 독일 있고 덴마크 있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노르웨이라는 거기에 항구 도시에 베르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항구 도시예요. 이 베르겐이 북유럽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전기 코스로 가게 되어 있는 그런 유명한 국제적인 관광지입니다. 근데 여기가 유명해진 것은 다른 특별한 게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그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 뭐 페르빈트 모음곡이랄지 여러 훌륭한 1800년대의 유명한 작곡가였는데 우리가 그분 학교 때 배운 우리가 그분을 아는 거는 솔비지의 노래 이 솔비지 노래라는 걸로 기억을 하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수 중에 시셀 슈샤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라 브라이트만, 셀린 디온, 모라이언 캐리, 헬레네 피셔, 돌체 폰테스, 그 포르투갈어로 돌시 푼티시라고 부르는데 그 카페라 하시는 분들, 크로스오버를 부르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분이 여기 베르겐 태생이에요. 그래서 그리그라는 작곡가와 그 시셀 슈샤바라고 하는 현역 활동하는 그 유명한 가수 덕분에 이 베르겐이라는 조그마한 항구 도시가 엄청나게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삼척 정나진보다 안 이뻐요. 바다가. 삼척 정나진이 우리가 그냥 살고 있어서 모르는데 정말 아름다운 풍광, 그 동해 바다의 광활함과 그 투명함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이거를 만약에 어떤 훌륭한 시인이 이 아름다운 풍경을 글로 그려내고 어떤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우리 삼척 바다, 정나진 바닷가를 그려낼 수 있는 어떤 작품이 완성된다고 하면 아마 베르겐보다 훨씬 더 유명한 관광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턱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가곡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를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일한 주제에 의해서 같은 주제에 이어지는 글들에 각기 다른 곡을 붙여놓은 모음곡을 말합니다. 연가곡. 제가 고향에 내려와서 본업을 다 마치고 지금 자가 내려와서 뭐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우리 고향을 주제로 한 연가곡을 쓰고 있습니다. 작곡가 이태훈 선생이요.
연희라고 제목이 정다진 연가입니다. 이 정다진 연가가 혹시 뭐 저야 뭐 덕없이 작은 재능이지만 혹시나 한 100년쯤 후에 삼척 정다진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고 저 세계적인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날이 혹시나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헛된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냥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제가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우리 임청화 교수님은 저를 울렸던, 실제로 제가 그냥 감격해서 펑펑 울었던 그런 소리의 주인공이신데, 이분이 본인이 애창곡이라고 말씀해 주신, 제가 전체적인 주제로 끌고 가고 있는 대중가곡, 가요는 가곡과 다르지 않다, 가곡 또한 가요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대중가곡이라고 부른다. 아름다운 노랫말에 아름다운 선율을 아름다운 내만의 방식으로 편하게 부르는 것을 우리는 대중가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투바리톤의 마이웨이도 감상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정말 기다렸던, 이게 서른도 씨하고 잘 아는 지인이신가 봅니다. 이걸 찾아봤더니, 이번에 이것 때문에 찾아봤더니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노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트위스트 기억하시나요? 상하이 이 노래가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1997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넘었죠. 그때 같이 사랑의 트위스트에 같이 있었던 곡이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게 있다가 임영웅 씨가 이거 비슷한 곡을 부르면서 굉장히 유명한 곡이 정말 아름다운데, 이 임청화 교수님의 목소리로 보랏빛 엽서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 캠퍼스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소프라노 임청아입니다. 이곳 삼초까지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연장에서 또 대한민국 최고의 CEO셨던 이태원 대표님께서 이렇게 가곡의 향기를 찾아서 공연을 이렇게 개최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곡을 세계에 알리는 가곡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팝, K-한류가 전 세계를 뒤에 흔들고 있잖아요. 저는 15년 전서부터 우리 K-클래식 한국 가곡 세계화 운동을 하고 있고 이제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해지고 굉장히 문화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K-클래식도 세계인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척시에서 또 우리 K-클래식 한국 가곡을 이렇게 열렬하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음악회를 준비하시는 이태원 대표님께 여러분들이 큰 힘을 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음악회가 끊이지 않고 계속 100회, 200회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My friends, I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 lead a life that's full. I travel each and every highway, and know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 should have knew When I did it all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and never stop, I had it all and still it all.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I did it my way. I loved, I left and cried.
I've had my fill, my share of losing, and now,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grew dead,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Oh no, not me. I did it my way. For what is our name? What is it got? If nothing fell, then it's not. To say nothing is good here, and not the words of one dear. Don't let the joy I took alone and believe Yes, it was 제가 얼른 그 하나 때문에 맡고 있고 나오느라고 참 걸렸습니다. 이 세계적인 바리톤 박경준 선생님하고 함께 노래 불렀던 성적 전나진 건너풀 출신 얼굴 없는 가수. 이 제가 퇴임하고 제가 아는 음악 채널의 지인분께서 유튜브에다가 제 이름으로 이걸 올렸는데 작년 11월 달에 7개월 됐습니다. 68만 회가 넘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달린 댓글들 중에 보면 TV 언제 나오시나요? 텔레비 언제 나오시나요? 어디에 가면 뵐 수 있나요? 제가 거기다가 답은 안 달았지만 삼척에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삼척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유튜브에 채널 운영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제일 위에 상단 고정 댓글로 이 음악회를 제가 날짜하고 시간을 안내를 드렸었어요. 지난번에도 안내를 드렸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여기 댓글 보니까 이걸 보러 오셨던가 봐요. 어떤 분인지. 삼척에서 가곡 음악회 다녀와서 감미로이 최고입니다. 가곡 해석도 잘 하시던 이분 적어놨어요. 어제 발견한 건데요. 어떤 분이 여기 2주 전입니다. 구미에서 이태훈님 노래 너무 좋아하는 70대 팬 부부 삼척 꼭 가서 뵙겠습니다. 비가 오는데 혹시 죄송하지만 이분 오셨을까요? 진짜 오신 거예요. 구미시라고 했나요? 와, 정말 먼 길 오셨습니다. 제가 이따 끝나고 나가실 때 저를 꼭 좀 보고 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만든 음반이거든요. 이거는 이 음반은 뭐 특별한 건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시중에 없습니다. 비매품 선물용으로 만든 거라서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음반 어떻게 구하냐고 되게 댓글들 많이 올라오던데 이건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선물 드리는데 사인해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오시면 꼭 드리려고. 예, 고맙습니다. 다음 달 음악회 제3회 음악회입니다. 이날은 소프라노 정꽃님 교수님, 현직 단국대학교 성악과 교수님이시고요. 우리의 자랑 삼척시립합창단과 함께합니다. 제가 네, 그날 우리 시립합창단 지휘하시는 분인데요. 이 지휘자 박창석 교수님도 굉장히 노래를 잘하세요. 근데 합창단에서는 이분 노래 못 들어보시잖아요. 다음 달에 오시면 이분 노래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삼척시하고 별도로 부시에 모셨네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합창단이 한 40~5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서기에는 좀 적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강당으로 장소를 변경해 주면 어떨까를 제가 상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대강당으로 옮기는 건 아마 여기 오셔서 이 말씀 들었을 분이 해주실 거예요. 안 해줄 수가 없을 건데 문제는 객석이 텅 비어버립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오시면 정말 그 많은 분들 무대에 모셔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신 분들 돌아가셔서 장소는 그대로 옮기고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그때는 작곡가 이태훈 이름 없는 유명한 작곡가 아니고 유명할 작곡가의 연가곡집에 실리는 우리 고향을 주제로 하는 곡도 그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 다 함께 부르기에 그 사랑의 성공방정식 얼굴을 다 같이 한번 낮은 키로 불러보시도록 하고요. 이 저기 고향 생각이라고 하는 해는 져서 두는데 현재명 선생이 1920년대에 어린 시절에 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국 사람은커녕 동양 사람조차 만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2년을 지내다가 도저히 고향도 보고 싶고 가족도 보고 싶고 그때 신혼부부일 때 헤어졌거든요. 아이는 가진 걸 봤는데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고 그때 편지 써서 석 달 걸리고 하는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향수에 사뭇 쳐서 만들었던 곡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다 같이 우리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